오늘 아침 나온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관세율 25%에서 15%로 내리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제가 키워드로 그냥 뽑아 온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여기에는 뭐 에너지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조선 특화 펀드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하는 내용을 가득 담은, 그게 한 1,5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2천억 달러에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등등의 내용을 담은 그런 투자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이 쌀과 쇠고기,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추가 개방 안기로 했다고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린 거 보니까 농수산물이란 내용이 포함돼서 요게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인 좀 표현이지 않겠냐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쌀쇠고기 추가 개방 안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동차, 트럭, 농수산물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일단 그렇게 브리핑에서는 좀 질답에서는 전해졌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거긴 하죠. 자동차 관세율 15%인데 일본, 유럽이랑 비슷한 수준, 똑같은 수준이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FTA로 무관세였다가 지금 일본이랑 EU 쪽에서는 어쨌든 2.5% 관세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15%니까 사실상 12.5%로 우리가 맞춰야 가격적인 경쟁력에서는 동등한 수준으로 경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5%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쉽다라고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불리한 조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FTA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FTA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체제 자체가 워낙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면서요. 이 차 부분은 다소 아쉽다. 그래서 목표치만큼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해드릴 내용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회담 일자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거 이제 추후에 내용 나오면 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제 더 이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좀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을까요? 예. 그리고 조선업 부분 관련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더 해도 되었는 거였는데,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안 받기로 했다고, 약간 난색을 표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펀드 수익에서 상무장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리고 나서 대통령실 브리핑 진행되는 가운데 상무장관이 또 올렸단 말이죠. 발표를 했는데 뭐 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의 90% 이런 식으로 약간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는 지금 막 기사로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요 내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으로 이렇게 주제 잡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은님과 풍풍님, 포츠님께서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가가 현재 내리고 있는데 다소간의 실망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또 반짝 또 3에서 2% 정도 현대차, 기아,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상승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세 협상 요 관련해서는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소폭 내렸습니다. 사실 오늘 장 마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내용 그거 다음 순서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테슬라 내용부터 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LG엔솔이 6조 원 규모, 약 6조 원 규모 이 LFP 배터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그리고 외신통에서는 테슬라로 추정이 된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어제 요 소식 전달을 오후 라방에서도 드렸었는데,
ESS용 테슬라 ESS용 LFP 배터리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내용 하나 전해졌고요. 오늘 제가 크게 잡은 건 요겁니다. 사이버트럭 상업적 실질적으로 사실상 실패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사이버트럭 내놓으면서 연 25만 대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 장기적으로는 50만 대까지 연 늘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간 한 2만 대 수준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높은 수준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 목표치에 대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니 이 정도의 수요라면 시장에서는 사실상 실패를 한 것이 맞다라는 평가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요게 머스크가 만약에 사이버트럭 잘 못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제 눈 돌릴 것이다. 다른 쪽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대체 모델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게 그 대체할 모델이 무엇이냐? 소형 픽업 트럭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개발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초기 창업에 같이 합류했었던 마틴 에버하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뭐 대중형 EV 대신에 뭐 사이버 트럭 로보택시 이게 여기에 너무 몰두를 하느라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것이 실책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이버 트럭은 좀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대체 모델로 소형 픽업 트럭을 내부에서 좀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또 머스크의 다른 회사 뉴럴링크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거의 전신마비로 살아왔던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요 뉴럴링크의 N1 임플란트 칩을 뇌에 이식받는 수술을 26일인가 27일에 받았대요. 받고 지금 한 3, 4일 정도 안 된 때잖아요. 근데 요 이제 아예 움직이지를 못했었는데 전신마비니까요. 근데 이 수술 받은 사람이 직접 X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다라고 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를 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름과 함께 약간 꽃 같은 그림도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냐면 이제 이식을 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칩이 근데 한 동전 크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한 120개 가닥 실이 이제 붙어 있는데 요 실에 뇌파를 감지하는 전극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냥 저는 이 글 자체로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어요. 뇌파를 감지하는 전극이 요 실에 가닥가닥 이제 붙어 있고 이 전극이 뇌의 운동 피질에 삽입이 된대요. 그래서 뉴런의 전기 신호를 감지를 하면 감지된 신호가 다시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돼서 뉴럴링크 소프트웨어가 이를 해석으로 해서 명령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술을 받은 환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쓰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했더니 화면으로 구현된 것을 이제 X의 그 실 후기를 실제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첫 사례는 아니에요. 이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은 사례가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5명한테 이식 이런 실험 승인 받고 3명 환자한테 이식을 완료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데 성공을 한 사례가 이미 있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소식은 3가지로 좀 크게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포추님 또 한국을 오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적 나이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7% 넘어서 8%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제 요 문서 작성하는 때까지만 해도 7%, 8%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3조 8천만 달러 정도였어요. 예, 시총이. 근데 이제 급등을 하면서 결국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에 의해서 4조 달러를 넘어서는 두 번째 기업, 그 명예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안게 됐네요. 2분기 실적치를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764억 4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3달러 65센트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월급 평균 예상치가 738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이것도 넘어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EPS도 3달러 30센트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상회한 수치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번 애저 사업 매출 규모를 처음으로 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애저랑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전년비 34%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고 급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애저 클라우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소식이 있었다라는 것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메타도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타, EPS 매출 모두 시장 컨센서스 역시나 웃돌았습니다. 광고도 너무 좋았고 핵심 지표들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3분기도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까지도 좋았어요. 3분기도 시장 예상치 한 3분기 460억 달러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490억 달러로 이런 상향하는 그런 수치를 좀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인력들도 영입을 하고, 어제 그 말씀 드렸었죠. 애플의 아주 AI 핵심 인력 네 번째로 메타에서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인력 충원이라든지 슈퍼 인텔리전스 개발을 위한 이러한 비용이라든지 이번 분기에 170억 달러 정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메타가 우리 지금 물파스님 요새 오늘 M7의 댓글 매우 굉장히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그렇게 댓글로도 또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듣고 계시겠죠? 예, 그 슈퍼 글라스라든지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 부분 다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얼리트 랩스 부분이 아쉽지만 적자를 이어갔다. 왜냐하면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는 한데요. 일단 적자를 이어가서 4억 5,300만 달러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컨콜에서도 이제 나온 내용 보면 라마포 괜찮다, 성과 괜찮다라고 하고 AI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내용은 두 가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 양사 모두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와 뭐 빅테크들, 뭐 디지털 헬스 생태계 구축, 뭐 참여 소식, 뭐 이런 내용들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는 젠슨왕이 블랙엘 들여 보이는 이런 영상으로 지금 재생이 되고 있네요. 자, 엔비디아는 짧게 볼게요. 모건 스탠리에서 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는 유지를 하고요.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17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상향했다. 역시나 AI 선두주자라는 이유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 애플, 구글, 아마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애플, 구글, 아마존, 뭐 오픈 AI, 오라클까지 오늘 백악관 행사 있었는데 여기 참여했어요. 어떤 행사였냐면 디지털 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다. 이게 뭐냐면 미국인이 개인 건강 데이터를 빅테크가 운영하는 앱에 업로드를 장려하는 그런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봤더니 의료 기록을 쉽게 주고받는 일이 현실화됐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신입의 시대에 진입하는 그런 때가 왔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런 것에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의 참여도 독려를 하고 전 국민적인 그런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를 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 쪽에서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 임원진들도 이제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갤럭시 워치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의료기기 쪽 연동하는 의료 쪽 더 연동하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과 구글, 아마존,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삼성 쪽까지 이제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초청을 받았다.
라는 내용까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